네, 반갑습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숨고르기가 좀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마침 또 미국에서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비슷하게 갔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많이 내렸다거나 그런 느낌들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계속 오르던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낙폭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상황이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약한 조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일단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은 항상 인정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493포인트까지 떨어져 있어요. 2500포인트를 지지선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요, 어제 돌파가 2500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지선은 어디로 할 것이냐인데 어제 돌파해놓고 그 자리를 지지선으로 하자 쉽지 않죠. 왜냐면 그 자리를 지지선 만들려면 추가 상승 나오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한번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바로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25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지지선 역할을 하기는 조금 힘들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자리를 지지선 역할을 하려면 오늘도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되고요. 자, 가장 최근에 형성된 이 저점 갭 포인트 있잖아요. 요 갭 포인트,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450포인트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요. 위쪽에 저항 라인 때는 이렇게 그으면 255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과 위쪽 라인 때가 약 10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죠. 요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안에서 뭐가 나올 때까지요? 상승을 밀어주기 위한 하나의 특별한 재료, 이런 것들. 12월 달에 금리가 완전히 이제 끝났다, 금리 인하 이야기를 시사한다든지, 아니면 기업들 실적이 빵 터진다든지,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 12월 달 되면서부터는 이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배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약간 숨고르기를 통해서 아직 정렬이 안 된 이 20일 이평선도 끌어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 25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대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냥 막 치고 올라가도 사실 문제가 없지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주가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하고 계속 가셔야 되겠죠. 자, 분위기는 어쨌든 아래쪽 지지 라인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분봉 상황 보시면 지금 떨어졌다가 횡보가 되면서 더 이상 안 빠지는 모습이죠. 이거는 괜찮은 모습이에요. 지지선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밑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힘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떨어진 모습이라서 지금은 중소형주나 이런 쪽에서 변동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별주 쪽으로 옮겨 타는 그런 형태의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의 약세는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인 부담감을 좀 줄 수도 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쥐약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런 형태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일단 외국인 수급은 이제 보합 수준에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아직까지 넘어서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요. 대신에 금융투자가 지금 열심히 팔아대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시장의 압박감은 계속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매도가 자꾸 누르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죠.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매도가 조금씩 나오는 상태,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압박감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죠.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담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넘어가시면은요, 그래도 반도체 쪽은 조금 나은 편이죠. 네, 삼성전자 0.9%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이 정도 주가가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지금은 지지라인대가 7만원 정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 7만 1,000원 아래쪽까지 내려오면 매수 포인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조금 아쉬우신 분들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시면 됩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좀 더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아래쪽 지지라인 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쪽 매수가 들어간다면 우선주를 사시는 게 유리하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죠? 네. 그 정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죠? 뭐 금융 섹터도 그렇고요. 뭐 배터리 쪽은 지금 좀 내리는 모습이라서 애매하긴 한데 지지선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요. 당장 문제가 될 만큼의 그런 어떤 부담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 정도 빠진 거 가지고서 뭐 못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네. 1% 빠졌다고 해서 와 오늘 지수 폭락했네. 뭐 주가 폭락했네. 이렇게 얘기 나오시면 이것도 그 계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락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다운된 듯한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정도입니다. 네. 조금 내린 거예요. 약보합. 네. 이 정도.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삼성물산은 단계 많이 올라가서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떨어져 봤자 뭐 한계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다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오히려 괜찮은 모습이고요. 뭐 이런 조선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 버리죠.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오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은 또 반등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올라간 것들은 또 세게 올라가고 내려간 것들은 1%대 범위이기 때문에 오늘 계좌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네. 대신에 코스하고 넘어가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나 에코프로 낙폭이 조금 크죠. 그 다음에 LNF 이런 것들 네 그리고 펄어비스 게임주 다시 내려가고요. 엔터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잠깐 반짝 반등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조금 변동폭이 더 크고 이 2차전지 쪽에서의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종목군들은 잘 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뭐 이쪽도 넘어가시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거나 이렇게 물량 터진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종목들 제외하고는요. 큰 문제 없고요. 단기적으로 고점을 좀 형성한 종목군들 조정이 조금 크게 나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시총 상위에 몰려 있다는 거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걸 제외하면은 뭐 사실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등락현 한번 볼까요? 거래소 쪽에서는 296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573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대신 낙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105개 종목이 하락이고요. 414개가 상승입니다. 그러면은 합치면은 1600개, 1700개 정도가 오늘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오늘 상한가, 덕성이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덕성. 아까 신성 델타 많이 올라가던데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에코아이라는 종목이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볼트가 3자 배정 유상 경쟁한다고 해서 아까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상한가 자량이 좀 약하더니 지금 24%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뜬금없이 올라가면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올라가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일단은 갈 때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게 옛날에 S맥이에요. 아시죠? 네. 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특이한 건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지금 영유아 관련한 패턴에서 또 움직이고 있어요. 아가방 컴퍼니도 요즘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제로투세븐 역시도 마찬가지죠.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권 들어가시는 분들은 적당하게 차익 실현할 만한 요소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게 중국 쪽 경기 부양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영유아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한 얘기들은 정치적 테마로 계속 잘 나오기 때문에 총선 관련한 테마로 엮일 수도 있고요. 또 중국의 경기 부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어서 괜찮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도 아직까지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도 올라오네요. 네, 이런 모양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유유제약은 오늘 끝날 것 같네요. 그죠? 이 우선주 요런 것들은 이제 오늘 끝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하실 수 있으면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3개 종목이 9% 이상 상승했다. 상승 포인트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1.37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뭐 어제와 비슷한 네, 수준의 그런 어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률은 조금 더 세게 나오겠죠. 네, 뭐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 보입니다. 없고 뭐 촘촘하게 좀 박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도 아니에요. 즉 낙폭 자체가 크진 않아요.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많아서 그러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큼 그런 정도의 낙폭은 아니죠. 내려보시면 2.26. 그러니까 실제로 따라 보면은 한 마이너스 0.5에서 한 마이너스 1%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요 정도는 그냥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계좌 상황이 지금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오후에 수급이 개선되면서 움직임을 줄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계좌의 움직임이 또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고 또 그렇다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필요한 과정을 거쳐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네, 기관 쪽에서 지금 이쪽 조선해운 쪽을 조금 사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거 매수 들어가 있고요. 물량 자체 아직 많지 않아서 볼 건 없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LG전자까지 매도가 있고요. SDI, 포스코 홀딩스, 전기전자하고 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네요. 자,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 여전히 사들이고 있어요. 네, 잘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를 오늘 매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죠. 얘네 두 개 말고는 특별하게 지금 종목의 어떤 매수가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일부러 좀 누르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도가 일단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외에는 지금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 매도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LG생활건강 주가 별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외국인이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움직였다를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 관망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굳이 따지고 들자면 네, 코스피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분봉에서 보셨던 것처럼 코스피가 조금 더 지지선이 강하고 유지가 잘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저점 지지를 이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쳐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은 개별주 쪽으로 움직여서 자기 스스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대형주들 역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대형주들은 그동안 또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견디만 할 것이 같다 이렇게 판단은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시점은 재미가 없고요. 오후에 수급 동향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동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조금 다르게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관망세만 잘 유지하셔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천천히 가세요. 네, 기회는 많이 있다고 그랬죠. 네, 기회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직 2500포인트 정도 수준이니까 2600도 넘고 2700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 넘어가고 나면 또 조정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고 오늘 못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면 됩니다. 네, 내일 못 사면 모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아직 많으니까요. 네,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항상 내가 원하는 가격대,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고요. 저는 마감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